안녕하세요. 새 아이의 엄마이자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저자 정현숙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신년 기획으로 한국 교육 대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제로 한국 교육 문제를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그곳에서 세 아이를 공부시켰고, 한국에 귀국해서 두 아이를 또 한국의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어떤 교육의 다른 점들을 많이 느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밥 먹기 위해서 저희 집을 찾은 둘째가 식사하고 나서 그 네덜란드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네덜란드 초,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요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친구들을 찾아보면서 얘는 여기서 일하네, 얘는 저기서 일하네,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를 못했어도 아주 잘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네덜란드 자기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뭐 인문계를 나왔든 직업학교를 나왔든 지금 너무너무 다들 좋은 곳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참 네덜란드 아이들이 보고 싶다, 친구들이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한다는 이야기가, 왜 한국은 이렇게 대학을 다 나와도 취업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 친구들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이렇게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 해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서 좀 속상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아들이 해요. 사실 저희 아이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두 가지 어떤 교육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게 좀 남다를 거예요.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국제학부를 졸업했는데 전공을 살린 그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말한 것처럼 현재 한국 교육은 어때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너무 취업을 못하는 청년 정말 실업자가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죠? 대학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엄마들이 좋은 대학을 향해서 그 사교육비를 들이면서 거기에 모든 엄마들의 교육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대학을 나왔으면 부모가 그만큼 돈을 들이고 아이를 밀어주고 혼내준 만큼 어떻게 해요? 대학을 졸업했으면 취업이 돼서 부모가 고생한 거, 또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생한 거에 대한 뭔가의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국 교육의 현 실정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많은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대학 졸업 이후에 또다시 무슨 자격증을 따고 또다시 어떤 취업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비를 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대학을 향해서 공부하는 그 돈을 차라리 지금부터 그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해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년 후, 15년 후에 이 주식의 값어치가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돈들을 모아가지고 아이가 졸업할 즈음에 차라리 아이에게 줘라. 그래서 아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밀어준 이게 더 좀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대학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를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정말 원하는 대학에 보냈으면 그 아이가 대학 졸업 후에 자기 앞길을 찾아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되고 뭔가 빛이 보이고 뭔가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그 비전들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네덜란드 교육 문제를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하고 또 네덜란드 교육의 좋은 점들을 많이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어떤 부분이 시급히 대수술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신년 기획으로 한국 교육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좀 몇 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교육의 초점이
대학 입학에 목숨 거는, 그러니까 대학에 올인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덜란드는 교육의 초점이 대학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 교육의 초점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살리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도 무조건 대학만 바라보고, 사실 대학 가는 것도 점수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 학생의 적성, 학생의 능력은 거의 지금 현재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다른 교육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수술이 필요하면 어떤 부분이 먼저 변화가 필요한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는 너무나 사회에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왔잖아요. 비대면 교육 완전히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매장을 가보면 사람과 사람이 맞추지 않는 인공지능, 기계가 모든 것들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온 이 시기에 그곳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그런 상과 같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에 과연 우리의 교육 현실이 따라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개를 내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대학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야 하나, 그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학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이나 개인 학생 자신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마음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유럽에 같은 경우는 대학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 특히 입학이 쉬워요. 그리고 졸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올인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공교육만 받으면 대학은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대학 입학은 쉽고 졸업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현재 한국 교육의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위해서 달리는 그러한 것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첫 번째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 교육의 차별화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는 거의 뭐 다 똑같이 들어가고요. 고등학교에 가서야 조금의 차이가 있잖아요. 인문계가 거의 뭐 7, 80%고 나머지 20% 정도가 직업학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큰 차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 학생들이 뭔가 재능이 발견되면, 뭔가 능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때부터 어린 나이부터 준비를 하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별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 자신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네덜란드에 살면서 네덜란드 부모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모두가 대학을 가야 하는지 그게 참 이상하다, 이 이야기를 네덜란드 부모들이 참 저에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의 개념이 우리와 네덜란드는 조금 다르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 학생의 능력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에 모두가 올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조금 지났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에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대학원 나온 사람들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모두 다 성공하는 건 또 아닌 거거든요. 이 사회 현실은 또 공부하고는 또 많이 다른 그런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어때, 요즘 보면 초등학생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뭐 할 거냐 하면 뭐 유튜버, 유명 유튜버가 되고 싶다. 뭐 굉장히 다양해진 그 아이들의 미래 그런 직업에 대한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인데 벌써부터 사업에 눈이 떠서 막 인터넷으로 온라인 사업을 해서 벌써 막 돈을 막 버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재능이 어릴 때부터 다 다르죠. 요즘에 한동안 트로트 열풍이 있으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뭐 트로트를 잘해가지고 벌써 TV에 뭐 유명해진 애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의 재능을 발굴을 하고 그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교육의 바른 어떤 그런 인도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육 현실은 오랫동안 대학을 목표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 나오는 수많은 학생들이, 엘리트들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못하고 대학을 나와서도 청년 실업자로 오랫동안 그 있으면서 사회에 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에 어떻게 보면 대수술, 대개혁에 대한 생각이 정말 이제는 시급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뭐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산 게 아니고 또 한국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네덜란드라는 그런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10년가량 지켜보면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들을 네덜란드와 비교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10년 기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제 주장이 전부터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저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고견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 교육에 온전히 올인하지 않으면서 부모들도 그 모든 그 부모의 돈을 자녀 교육에 사실 쏟아붓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노후에 또 부모들이 자기 노후를 준비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을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건가를 학부모들이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의 대학에 입학이 좀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대학에서 학문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공부의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유럽처럼 4년, 5년, 6년 동안 졸업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오히려 가서 대학에서도 학생의 퀄리티 능력을 어떻게 보면 걸러내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해서 대학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주제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